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 바로 카바나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요, 회사의 재무 쪽을 총괄하는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죠. 마크 젠킨스가 직접 발표한 내용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바나 실적, 정말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실 이 카바나의 최근 재무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 CFO의 발언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좀 명쾌하게 파악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뭐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행간의 의미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카바나 3분기 실적, CFO 마크 젠킨스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네, CFO는 시작부터 이번 3분기가 매우 강력한 분기, very strong quarter였다. 이렇게 딱 잘라 평가했습니다. 오, 매우 강력했다. 어떤 점들이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네, 몇 가지 기록적인 수치들이 나왔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소매 판매량. 이게 15만 5,941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4%나 증가한 거고요. 회사 역사상 분기 최고 기록입니다. 와, 44%신가요? 대단하네요. 그럼 매출은요? 당연히 매출도 많이 늘었죠. 매출은 56억 4,700만 달러. 이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어요. 이것도 신기록입니다. 잠깐만요. 판매량은 44% 늘었는데 매출은 55% 늘었다고요? 그럼 대당 판매 가격 같은 게 좀 올랐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CFO 설명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한 대당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 이게. 상승한 영향이 있었고요. 아하. 둘째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특정 파트너사로부터 인수한 차량에 대해서 기존의 총매출 인식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계 처리 방식의 영향도 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판매량이나 매출 같은 외형 성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익성이잖아요. 이익은 좀 어땠습니까? 조정 EBITDA나 뭐 GAP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신기록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수익성 지표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조정 EBITDA,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6억 3,700만 달러. 이것도 회사 신기록이고요. 와, 그리고 더 엄격한 회계 기준인 GAP 기준 영업이익도 5억 5,200만 달러. 이건 역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실적이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수익성이 좋아진 배경은 뭘까요? 그냥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CFO는 그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정말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팀 전체가 계속해서 근본적인 개선, 운영 효율성 향상, 그리고 특히 간접비 쪽에서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려고 집중했다는 거죠.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게 연간 매출 실행률, Annual Revenue Run Rate라고 하죠. 지금 분기 실적 추세대로 1년 가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까 하는 건데 이게 처음으로 200억 달러로 넘어섰다는 거예요. 200억 달러요? 네, 이게 카바나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규모의 사업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수익성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단위당 총이익, GPU라고 하죠. 차량 한 대 팔 때마다 얼마를 남기느냐,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항목별로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GPU 중요하죠. 카바나 수익 구조의 핵심이니까요. CFO는 이걸 비갭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소매 GPU,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한테 판 차 한 대당 남는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달러 줄었습니다. 줄었네요? 왜죠? 주된 이유는 소매 판매 차량의 감가상각률, 이게 예상보다 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 변동성 영향이 있었던 거죠. 아, 중고차 가격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항목은요? 다음으로 도매 GPU. 이건 카바나가 매입은 했는데 소매로 안 팔고 다른 딜러들한테 넘기는 물량에서 나오는 이익인데요. 이건 168달러 감소했어요. 이것도 역시 도매 시장 감가상각률, 그러니까 도매 가격 하락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이유는 카바나 자체 소매 판매량이 워낙 빠르게 늘다 보니까 자회사인 아데사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도매 판매 성장 속도가 그걸 못 따라간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매가 너무 잘 돼서 도매 쪽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보였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GPU. 여기에는 주로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차량 서비스 계약, VSC, 뭐 일종의 연장 보증 같은 상품 판매 수익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오히려 63달러 증가했습니다. 오, 이건 늘었네요. 네.
이유를 보면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카바나가 대출해 주려고 돈 빌려오는 비용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차량 구매 고객한테 금융상품이나 VSC를 같이 판매하는 비율, 이걸 어태치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 부가상품 판매를 잘했군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상쇄된 요인도 있었어요. 작년 3분기에는 대출 발생시킨 총액 중에서 외부에 판매한 대출 비율이 평소보다 좀 유난히 높았대요. 그래서 이번 분기랑 비교하면 그 기저효과 때문에 증가폭이 좀 줄어 보일 수 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항목별로 오르고 내린 이유가 명확하네요. 그럼 앞으로 4분기 주피율은 어떻게 전망했나요? 특히 그 기타 주피율 관련해서 고객한테 이익을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4분기 전망은 일단 소매, 도매, 기타 주피율 전부 다 전분기, 그러니까 이번 3분기 대비 변화폭은 작년 4분기 때의 전분기 대비 변화폭이랑 비슷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뭐 계절성 감안하면 큰 변동은 없을 거란 거죠. 네. 근데 이제 기타 GPU 관련해서 흥미로운 언급이 있었는데 CFO 말이 10월부터 이미 회사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얻은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를 고객들한테 낮은 이자율 형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 번 걸 고객한테 돌려준다. 그렇죠. 단순히 우리만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 개선된 부분을 고객 가치로 연결시키겠다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 충성도도 높이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야, 이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한편 카바나 사업 모델에서 또 중요한 게 대출이잖아요. 자체 금융 플랫폼. 이거 관련해서도 뭔가 큰 발표가 있었죠. 대규모 파트너십 계약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표였어요. 카바나가 차 팔면서 대출도 해주고 그 대출 채권을 다시 금융기관에 파는 구조인데 앞으로 몇 년간 팔 대출 물량에 대해서 총 140억 달러 규모의 매각 계약을 미리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140억 달러요? 와,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카바나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엄청나게 높여줄 걸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 계약인데요. 네, 어떤 계약들인가요? 첫째는 기존 파트너인 엘리파이낸셜하고 계약을 연장하고 규모도 늘렸어요. 원래 2026년 4월까지 40억 달러였는데 이걸 2027년 10월까지 60억 달러로 확대한 겁니다. 기존 파트너랑 더 끈끈해졌군요. 네, 두 번째는 새로운 파트너랑 계약을 맺었어요. 2027년 10월까지 최대 40억 달러 규모고요. 아, 파트너도 늘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다른 새로운 파트너랑 추가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이건 2027년 12월까지 최대 40억 달러. 이렇게 해서 총 140억 달러 규모의 미래 대출 판매처를 확보한 거죠. 이야. CFO는 이게 단순히 돈 나올 구멍을 확보한 것 이상으로 카바나가 구축한 이 수직 통합 금융 플랫폼의 근본적인 강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파트너들이랑 앞으로 판매량이나 대출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기대를 설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자, 그럼 비용 얘기도 좀 해보죠. 판매 관리비, SG&A라고 하죠.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다면서요. 판매량이 44%나 늘었는데 거꾸로 단위당 비용은 줄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카바나의 운용 효율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딱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보통 판매량이 그렇게 폭증하면 관련 비용도 따라 늘기 마련인데 카바나는 비갭 기준으로 소매 판매 한 대당 SG&A 비용을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9달러나 줄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세부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CFO가 이것도 잘라서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 카바나 운영 관련 비용, 물류나 차량 정비 같은 직접 비용인데요. 이게 단위당 96달러 줄었답니다. 이건 계속 운영 효율한 노력을 한 결과고 앞으로도 더 줄일 여지가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간접비, 본사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 성격이죠. 이건 판매량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단위당 간접비가 무려 314달러나 줄었습니다. 와,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났네요. 그렇죠. 고정비 부담이 확 줄어든 거죠. 반면에 광고비는 단위당 139달러 늘었어요. 근데 이건 의도적인 투자 확대 결과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나 이해도, 신뢰도를 높이려고 광고 투자를 늘린 거고요. 4분기에도 광고비는 3분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쓸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아, 광고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종합하면 광고비를 빼고 보면 운영이나 간접비 쪽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했고
앞으로도 규모의 경제랑 운영 효율 개선으로 SG&A 쪽에서 추가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한다. 이게 CFO의 설명입니다. 네, 비용 구조가 점점 탄탄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익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그 이익의 질도 좋아졌다고 강조했다면서요. 조정 이비다가 실제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잘 이어지느냐 뭐 이런 얘기였죠. 맞습니다. 이익의 질, 이게 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잖아요. 3분기 순이익은 2억 6,300만 달러, 순이익률 4.7%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갭 기준 영업이익은 5억 5,200만 달러로 영업이익률 9.8%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서 CFO가 딱 짚은 포인트가 그 조정 이비다가 6억 3,700만 달러였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약 87%가 실제 갭 영업이익인 5억 5,200만 달러로 실현됐다는 거예요. 아, 전환율이 87%. 네, 이 비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는 79%였거든요. 1년 만에 8%포인트나 좋아진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 회계적인 조정이나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진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단단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익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그렇죠. 심지어 CFO는 더 나아가서 지금 카바나 비용 구조는 이미 연간 100만 대 이상 팔 수 있게끔 설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량이 더 늘면 GAP 영업이익이 조정 이비다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어요. 그만큼 이익의 질이 좋고 성장 잠재력도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익의 질까지 좋아지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재무 구조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있었다고요? 빚 갚고 현금 확보하고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CFO가 카바나의 장기 목표 중 하나가 투자 등급, 신용도를 따는 거라고 하면서 이걸 위해서 재무 구조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한 조치들을 보면요. 네. 우선 3분기 중에 ATM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신주를 발행해서 약 5억 3,90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이 ATM은 회사가 필요할 때 시장 봐가면서 유연하게 주식 발행하는 방식인데요. 아, 자금 조달을 했군요. 네. 이렇게 확보한 돈 등으로 2028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선순위 담보부 채권, 좀 이자 부담이 높은 빚이었는데 이걸 5억 5,900만 달러어치 갚아버렸습니다. 오, 빚을 미리 갚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분기 끝나고 나서도 또 빚을 갚았어요. 원래 2025년 10월 만기였던 선순위 무담보 채권 9,800만 달러를 또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하고 2025년에 걸쳐서 갚은 회사채 총액이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12억 달러나 빚을 갚았어요. 그럼 재무 상태는 얼마나 좋아진 건가요? CFO 말로는 이런 노력 덕분에 3분기 말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에 쌓인 현금이 21억 달러 이상으로 아주 넉넉하고요. 순부채, 그러니까 총부채에서 현금 뺀 실제 빚 규모를 지난 12개월 조정 이비다로 나눈 비율, 이게 1.5배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1.5배면 상당히 낮은 수준 아닌가요?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CFO는 이게 카바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재무 상태, Strongest Financial Position Ever를 갖추게 된 거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성장성, 수익성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까지 다 잡았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네, 정말 성장, 수익성, 재무 건전성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4분기랑 내년 2025년 연간 전망을 어떻게 제시했나요? 일단 지금처럼 경제 환경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4분기 소매 판매량은 15만 대 이상을 기록할 걸로 봤습니다. 3분기에 15만 5천 대 넘게 팔았으니까 비슷한 수준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4분기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2025년 전체 연간 조정 이비다 가이던스는 기존에 제시했던 범위가 20억 달러에서 22억 달러였는데 이 범위의 상단, 그러니까 22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오, 연간 목표치도 상향 조정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3분기까지 실적이 워낙 좋았고 4분기 전망도 긍정적이니까 연간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더 높여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CFO 발언을 쭉 들어보니까 뭐랄까 기록적인 성과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지고 동시에 운영 효율화나 비용 절감, 재무 구조 개선 같은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다. 이런 강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카바나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CFO 마크 젠틴스의 발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록적인 판매량, 매출 성장세, 또 눈에 띄는 수익성 개선 지표들, 그리고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 매각 계약이나 부채 상환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까지 정말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았네요. 그렇죠.
특히 지표 항목별로 어떤 요인 때문에 오르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 대규모 대출 매각 계약은 카바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축인 금융 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잘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또 판매량이 급증하는데도 SG&A 비용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익의 질적 개선과 빚 갚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회사가 단순히 몸집 불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카바나의 최근 성과와 또 앞으로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카바나의 재무 상태나 성장 전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점이 궁금하셨다면 오늘 살펴본 CFO의 구체적인 설명들이 좋은 참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아까 CFO가 운영 개선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낮은 이자율 같은 형태로 고객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 흥미로웠죠. 이런 고객가치 환원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바나의 수익성이나 시장 점유율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서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카바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번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